저는 대학생 때 그 중국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같이 공부하던 호주인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20년, 25년 가까이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했고, 그 이민 생활하고 두 아이 낳고 키우면서 사실은 뭐 이민자로서 엄마로서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스님 법문 들으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이제 남편이 호주 공무원인데 그 해외 발령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상하이에서 5년을 살았고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 발령을 나오면은 회사에서 아이들이 그 지역의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보내주는데, 사실 저희는 회사에서 보내주니까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는 그 학교에 오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외모라든지 뭐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니고 굉장히 비싼 과외 활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사실은 위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막 스스로도 찾아보긴 하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고, 그에 따른 걱정은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위축되는 마음이 들면 그 두 아이한테도 이 마음이 당연히 전해질 텐데, 약간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었고, 그와 관련해서 혹은 저의 일상에서 또 다른 문제는 저는 돈을 쓰는 게 되게 싫습니다. 근데 그거를 순간순간 매번 느끼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돈 쓰는 거를 싫어하지? 그냥 친정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그냥 그런 업식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약간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저의 위축되는 마음이나 이게 좀 심하게 돈 쓰기 싫어하는 마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걸 자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이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견 나와서 회사든 공무원이든 파견 나와서 애를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이 한국 학교에다 넣어버리면 나중에 미국 가서 한국에 영원히 산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학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미국 학교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외국인 학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약에 필리핀 간다 그러면 필리핀 우리 교민들이나 이 주재원들의 자녀들은 필리핀 안에 이제 외국인 학교로서 한국인 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들이 어때요? 우리 학교 교육하고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졸업하면 어때요? 나중에 대학을 뭐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이렇게 그대로 입학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재원이 이렇게 거기 교민 사회가 10만 명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한국 그 학교를 만들 수 있는데, 뭐 교민이 몇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럼 그 학교를 하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어때요? 이 인구도 많고 국력도 있고 해외 모든 나라에 다 나가 있으니까 영어로 운영되는 외국인 학교는 아무리 작은 나라에 가도 어때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면 어때요? 그 외국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조처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파견이 되면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거나 뭐 공무원으로 파견이 되면 이제 사는 집도 회사에서 돈을 내고 아이들 교육도 어때요? 회사에서 돈을 내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서양 중심으로 말하면 경제개발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좀 낮은 나라인 경우는 그 나라의 부자들이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로 배워가지고는 이 미국에
유명한 대학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외국인 학교에 넣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어때요? 언어뿐만 아니라 학교 인정을 받으니까 나중에 그 성적을 가지고 뭐 코넬 대학이든 하버드든 뭐 어디든 UCLA든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부자들이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인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에 우리나라 부자 아이들은 다 거기에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같으면 중국의 부자들이 어때요? 다 애들을 여기에 넣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겪는 그 나라에 돈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의 자녀를 거기다 넣으니까 어쩌면 이제 거꾸로 이제 그거는 부자가 오고 우리는 일반인이 가고 그거는 부자가 오니까 약간 그런 이제 뭐 지위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축될 수 있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위축된다 하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지금 전체 부는 1인당 GDP가 한 12,000불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의 부자들은 한국 사람보다 GDP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이 중국에는 몇 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가 어때요? 우리보다 10배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부자는 우리 부자는 부자도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들이 있고 부자 수도 많고 그러니까 상해 갔다 하면 상해는 또 중국에서 경제가 제일 활발한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학교에 중국 아이들을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부터 어디 보내버린다 미국에 보내고 이러지만은 중국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대학은 외국에 보내지만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주로 자국 안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를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중고등학생을 외국에 안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있는 게 뭐다? 외국인 학교를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거기 위축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 싶습니다. 그 상황이 그 나라의 상황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왕국에 갔다. 그럼 뭐 거기에 외국인 학교에 누가 들어올까? 왕자들이 들어오겠죠. 공주가 들어오든지. 그렇다고 뭐 그걸 위축이 된다.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첫째 그거는 자기가 그걸 평등하게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또 어때요? 재물은 많고 주인은 높아도 자기들이 호주 사람이 아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각자가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애들이 그냥 학교에 가서 다니는 거고 뭐 학부형이 누구든 그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학교에 학부형 돈 많은 사람이나 지위 높은 사람이 와면 학교에 뭐 영향력도 끼치는 거 어쩔 수 없지. 그거를 뭐 돈 없는 내가 똑같이 끼치겠다 이런 것도 욕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건 우리 아이한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아이들하고 학교하고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어때요? 중국에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중국에 뭐 고위층이 되든지 뭐 사업가가 되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애들은 친구지간에 어때요? 관계를 이렇게 맺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유리하지 나쁠 것도 없다. 근데 그걸 너무 지금 엄마가 그러는 이제 심리적 위축을 가지면 애들은 오히려 나는 호주 아이다 이래가 중국 애들이 위축이 느끼고 내가 당당하거나 한국에 오면 한국 애들이 위축을 느껴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위축이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내가 중국인이 아닌 거, 내가 한국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소지가 있다. 그건 엄마가 잘못 관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돈을 안 쓰는 건 좋은 일이에요.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소비를 안 해가 경제가 나쁘다. 저는 경제가 나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를 생각하면.
그 코로나 시대에는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았어, 안 좋았어? 굉장히 좋았어요. 지구 전체의 공기가 어느 정도 맑아졌다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 돌아다니고 뭐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잖아. 코로나 끝나니까 막 죽기 살기로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자꾸 이렇게 일종의 마약도 우리가 서로 하면 뭐 마약을 만회하는 게 좋다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이건 그냥 하나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비하는 분위기가 되면 소비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행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막 여행을 가야 될 것 같고 유학 가는 분위기가 막 조성되면 막 유학을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게 다 우리 주위에 딴 사람이 가면 뭐 그거 빠지면 안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런 거야 뭐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든지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담배 나쁜 담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마약하는 사람도 질 좋은 마약, 질 나쁜 마약이 있나 없나? 술도 좋은 술, 나쁜 술이 있나 없나? 향수도 좋은 향수, 나쁜 향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근데 향수 안 하는 나야 어느 게 좋은 향수인지 나쁜 향수인지 다 냄새나. 어제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흑장미라고 있다고. 스님 보시라고. 향기가 너무 좋다고 막 맡아보라고 그래. 맡으니까 화장품 냄새가 나.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가 좋나? 향긋 하잖아요. 화장품 냄새잖아. 내가 이러니까 화장품 냄새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화장품 냄새 나면 꾸역질이 나. 그래서 남자들도 가끔 요즘은 향수 뿌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TV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나는 막 사무실에 들어오면 코가 막. 그러니까 술을 좋아해야 좋은 술, 나쁜 술이 있고 마약을 좋아해야 좋은 마약, 나쁜 마약이 있잖아. 그걸 안 하면 좋은 마약, 나쁜 마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문 기사 볼 때마다 진짜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마약을 압수해가 몇억 원어치다고 가격 매기는 사람들. 이 경찰이. 그거는 이미 마약 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약이 어떻게 가치가 있어? 그 불법이라며? 그러면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데 청산가리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얼마짜리다 이러나? 그런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거기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술을 만약에 뭐 술을 안 먹는 나라에서 술을 금지한 나라에서 어떤 좋은 술병을 막 수십 개를 깨버렸다. 뭐 돈이 수백억이 날라갔다. 이렇게 계산하나? 나쁘면 그건 가치를 계산을 안 해야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 좋고 나쁨이 있다. 아무리 좋은 담배도 피는 게 나을까 안 피는 게 나을까? 안 피는 게 낫잖아. 그러나 담배를 피는 사람은 좋은 담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도록 중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다 나쁜 옷 입었다 이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옷을 입을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입고 다니든지 몸만 가리고 다니면 되지. 근데 그 옷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소비적 가치에 휩쓸릴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소비적 가치에 별로 중요성을 안 두면 돈을 안 쓸수록 좋지. 돈을 왜 꼭 써야 돼? 안 쓰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안 쓸 수가 없어가 돈이 필요한 거 아닐까? 안 쓸 수가 없어가. 그래서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근데 네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자랑하려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